성공한 사람도 무너집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진짜 상처가 시작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의 실패보다 내면의 붕괴에서 옵니다. 저는 삼성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견디기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시간들. 그 상처는 남의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깊어집니다. 남이 던진 돌멩이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향해 던지는 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퍼지는 순간 혁신은 멈춥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자신감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 훌륭한 팀이 서로를 의심하며 와해되는 과정.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신뢰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구나. 남이 나를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성공도 행복도 관계도 전부 그 위에 세워집니다. 자존감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삼성을 이끌며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바로 그 힘입니다. 나를 믿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담아 나눕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진짜 혼자가 됩니다. 자존감의 붕괴는 작은 타협과 비교의 누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벽에 실금이 생기듯 마음에도 실금이 생깁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의심이 자존감을 뚫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니까요. 저도 젊은 시절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그림자는 컸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상 비교했습니다. 아버지만 하겠나? 과연 삼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둘째, 반복된 실패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는
배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애초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시도하기 전에 이미 포기합니다.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삼성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외면당할 때, 경쟁사에 계속 밀릴 때, 조직 전체가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퍼지면 혁신은 멈춥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셋째,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노력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평가받지 못할 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지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자존감은 이렇게 조금씩 깎입니다.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타협과 의심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본인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치료할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활력을 잃는 것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좌절들이 쌓입니다. 제안이 묵살되고 도전이 무시되고 노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전체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기업은 늙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크게 축하했습니다. 실패에도 시도한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직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려면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에도 스스로 박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금이 간 곳을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언젠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는 다시 세우기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삼성을 경영하며 배웠습니다. 문제는 일찍 발견할수록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자존감도 똑같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나를 자주 의심하는구나. 비교를 많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자존감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방치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작은 타협과 비교가 쌓이면 어느 날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공하면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단단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옵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진짜 자존감은 무너졌을 때 드러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자신감 넘칩니다. 순풍에 돛 단 배는 누가 몰아도 잘 갑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는 다릅니다.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이칩니다. 그때 선장의 진짜 실력이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그때 자존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된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남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삼성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제품 실패, 시장 점유율 하락, 경쟁사의 추격.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안전한 길로 갈 것인가, 혁신을 택할 것인가. 저는 혁신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번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 믿음이 삼성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의 자존감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사람의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만심은 결과에 취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대단해. 나는 남들보다 나아.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결과가 사라지면은 함께 무너집니다. 남보다 못하면은 자신감이 꺾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다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계속 성장한다. 이건 바위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립니다. 성공하면 자존감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다릅니다. 성공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시작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평생 안전지대에만 머뭅니다.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과와 나를 분리하십시오. 실패는 내가 아닙니다. 실패는 그저 하나의 경험입니다. 성공도 내가 아닙니다. 성공은 그저 하나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이 믿음이 자존감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결과에 집착했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수많은 변수의 조합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 상황, 타이밍, 운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결과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신 태도로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배우려고 노력했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섭니다. 기업이 위기 때 혁신을 택했듯이 사람도 무너졌을 때 자신을 일으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의 원천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도구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행복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이고 성취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존감은 그냥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차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듯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비교를 끊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으니까요. 저도 젊은 시절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와 경쟁사와 세계적 기업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남을 보는 대신 나를 봤습니다. 작년에 나보다 나아졌는가? 어제에 나보다 성장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달라졌습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속도로 가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교를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끄는 겁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기록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걸 쉽게 잊습니다. 대신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셋을 쓰십시오. 오늘 잘한 일, 셋.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났다. 약속을 지켰다. 친절하게 대했다. 이런 것들도 훌륭한 성취입니다. 처음엔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록하나?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나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쌓입니다. 저도 경영하며 이 방식을 썼습니다. 매일 회의록에 작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큰 혁신만 성과가 아닙니다. 작은 개선도 성과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 보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직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큰 성과만 기다리면
동기를 잃습니다. 셋째, 실수를 분리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어. 실수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실수는 행동입니다. 나는 존재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실수했다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그 행동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쓸모없어. 대신 이번 선택은 잘못됐어. 나는 바보야. 대신 이 부분은 더 배워야겠어. 말이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삼성에서도 실수는 많았습니다. 신제품이 실패하고 전략이 빗나가고 투자가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구분했습니다. 실패한 건 제품이지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건 전략이지 팀이 아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구분하면 다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배우고 개선합니다. 자존감도 똑같습니다. 실수와 나를 분리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관리를 하십시오. 자존감은 자기 관리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십시오.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정돈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특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오늘은 이걸 하겠다 했으면 하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면 쌓입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자존감이 됩니다. 경영도 똑같습니다. 숫자를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점검합니다. 이게 기업의 자기 관리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기업은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가 없으면은 흔들립니다. 외부 환경에만 휘둘립니다. 경영이 숫자 관리라면 인생은 마음 관리입니다. 둘 다 매일 해야 합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십시오. 제가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전에는 남의 평가에 흔들렸습니다. 칭찬받으면 우쭐했고 비난받으면 무너졌습니다. 기분이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중심이 생겼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안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직도 그랬습니다. 삼성이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실수를 배움으로 바꾸고 매일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도전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으면 만들어집니다. 주변의 인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관리했다는 스스로의 확신입니다.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진짜 상처가 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힘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깨닫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자존감은 선택이라는 것을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성공해도 자존감을 잃으면 삶은 공허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많은 돈을 벌어도, 명성을 얻어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사람들, 모든 걸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 많지 않아도 충만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차이가 자존감이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자신감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혁신은 멈춥니다. 삼성도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시장에서 밀릴 때, 경쟁에서 질 때, 비난받을 때, 그때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한 번의 믿음이 삼성을 일으켰습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무너진 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너진 후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건가요? 일어서려면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 한 번 더 해볼 수 있다는 용기.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남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성취를 기록하고 실수를 분리하고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처음엔 미약해 보일 겁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나 의심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습관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느낍니다. 나는 달라졌구나. 예전에 나와 다르구나.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중심. 남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으면은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실패도 배움이 됩니다. 비난도 성장의 자극이 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모든 게 상처가 됩니다. 칭찬도 의심하고 성공도 불안해하고 관계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는 것을, 이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도 건강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남도 믿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업의 위기는 혁신으로 극복합니다. 하지만 혁신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자존감으로 극복합니다. 자존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를 쓰십시오. 딱 하나면 됩니다. 제 시간에 일어났다. 친절하게 말했다. 약속을 지켰다. 뭐든 좋습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낄 겁니다. 나도 나쁘지 않구나. 이 작은 느낌이 쌓이면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이 쌓이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으십시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든 게 아닙니다.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시도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자존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앉을 건가요? 일어설 건가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상처가 오지만 다시 세우는 힘도 결국 자신에게 있습니다.